뭐 리알 토마스나 뭐 골드 기자나 이렇게 토트넘 소식에 정통한 기자들 입에서 토트넘이 히샬리송과 고든을 함께 노리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곧바로 이제 에버튼 쪽 소식은 에버튼이 고든까지는 팔 생각 없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팀의 핵심 선수니까 에버튼은 팔기 싫은 상태고, 토트넘 같은 경우는 히샬리송 영입하면서 고든까지 노리고 있는 상태다. 노리는 거는 자유니까. 그렇다면 고든을 왜 노릴까? 이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든을 왜 노리냐면 이 토트넘이 지금 공격 라인의 영입 방향 자체가 확실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멀티가 되는 공격수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히샬리송이 뭐 케인 자리에서도 뛰고 손흥민이나 쿨루세프스키 자리에서도 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든도 왼쪽 오른쪽 다 뛸 수가 있는 선수예요. 고든이 이제 원래 데뷔할 때는 왼발을 쓰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들 히샬리송이나 뭐 그레이 같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고든이 오른쪽에서 뛰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든은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다 잘 뛸 수 있는 선수고, 심지어 이번 시즌에는 오른쪽에서 뛰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서 뛰었을 때 고든이 에버튼에서 공격 라인의 에이스였어요. 에버튼이 정말 어려운 시즌을 보냈는데도 고든만큼은 빛이 난 시즌이었거든요. 고든의 장점은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 그러한 점에서 토트넘이 왜 고든을 노리는지 아시겠죠? 손흥민이 못 나올 때는 고든 나오고, 쿨루세프스키가 못 나올 때는 고든이 출전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고든의 영입을 관심 있어 한다. 그래서 토트넘의 공격 라인의 영입 방향은 여러 자리에서 뛸 수 있는 멀티성이 좋은 선수들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고든의 히트맵을 한번 볼게요. 왼쪽 오른쪽 골고루 분포가 돼 있죠? 물론 이제 고든이 지난 시즌에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히샬리송이나 그레이가 나오면 고든이 오른쪽 측면 공격수에서 뛰는 시간이 많았어요.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워위처럼 오른쪽 측면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나오면 오히려 고든이 왼쪽에서 뛰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습니다. 고든의 활약상이 정말 지난 시즌 좋았기 때문에 많은 빅클럽들과 고든이 연결되는 이유 중 하나였죠. 어디에 둬도 잘하니까. 그리고 지난 시즌에 램파드 감독의 전술을 보면요, 상대팀을 분석할 때 상대팀의 약한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팀의 약한 측면에 고든을 배치할 때가 많았어요. 고든의 드리블 돌파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 고든을 상대팀의 약한 쪽 측면에 배치하면서 고든이 상대팀의 약점을 계속해서 파고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든의 드리블 능력이 지난 시즌 에버튼의 축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고든의 드리블, 그리고 고든의 드리블 성공 횟수를 이제 나타낸 자료인데, 쿨루세프스키와 케인, 손흥민 이렇게 토트넘의 주전 공격 라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보시면 토트넘의 주전 공격수들과 비교해서 가장 드리블 성공 횟수가 많은 선수였습니다. 드리블 시도 횟수가 90분당 3.39회, 드리블 성공 횟수가 1.73회였는데 드리블 성공 횟수는 클루셉스키가 조금 더 많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높은 축에 속하죠. 드리블 성공률은 클루셉스키나 케인, 손흥민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에버튼이 토트넘보다는 훨씬 더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 경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낮은 위치부터 고든이 볼을 몰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리블의 거리도 길고, 드리블이 길다 보니까 드리블 성공률도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드리블 성공 횟수나 드리블 시도 횟수도 많다. 특히 에버튼이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 고든이 볼을 끌고 올라가는 그 패턴을 에버튼이 주요한 공격 루트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즌에 에버튼의 소년가장이다 이렇게 불렸던 이유가, 에버튼의 축구가 공격을 전개할 때 고든의 드리블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이 기록은 어떤 기록이냐면 슈팅 찬스에 관여한 횟수, 득점에 관여한 횟수거든요. 뭐 손흥민이 슈팅 찬스에 관여한 횟수는 가장 많고, 쿨루셉스키가 득점에 관여한 횟수는 가장 많은데, 고든이 슈팅 찬스에 관여한 횟수는 2.88회, 그리고 득점에 관여한 횟수는
0.2회였어요. 고든이 이제 토트넘의 3명의 공격수와 비교했을 때는 가장 낮은 수치인데, 고려해봐야 되는 건 토트넘과 에버튼의 득점과 슈팅의 그 횟수가 차이가 많이 났다. 토트넘과 에버튼의 득점을 보면 토트넘이 거의 26골 정도를 더 기록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고든의 득점 관여 횟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전체적인 득점이 적으니까요. 슈팅은 그래도 에버튼이 토트넘과 엇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든이 90분당 2.88회의 슈팅 찬스를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에버튼의 축구에서 슈팅을 만들어낸 그 영향력 자체가 아주 뛰어났다. 에버튼이 90분당 슈팅 찬스를 11.5회 기록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3회 정도를 고든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4분의 1 정도를 고든이 슈팅 찬스를 만들어냈다는 소리니까 그만큼 고든이 에버튼의 축구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아주 컸다. 여기에 대해서 또 좋은 게 뭐냐, 고든이 엄청 열심히 뛰어요. 아주 활동량도 많고 수비 가담도 적극적이거든요. 수비적인 수치를 보면 공중볼을 제외하고 볼경합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승리했느냐, 이걸 이제 나타낸 자료인데, 고든이 이번 시즌 156회 볼경합 상황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횟수는 케인이나 손흥민, 쿠루세스키보다 많은 횟수였고요. 그리고 볼경합 상황에서의 승률도 케인, 손흥민, 쿠루세스키보다 높았다. 고든의 이 156회, 이 기록이 호이비에르랑 동일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든이 지난 시즌의 볼경합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비적인 수치, 전방 압박에 대한 수치를 보면 고든이 케인, 쿠루세스키, 손흥민보다 1회에서 한 2회 정도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에버튼이 수비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았겠죠. 그리고 이게 저는 정말 인상 깊었는데, 패스를 차단한 횟수가 고든이 90분당 2.09회예요. 쿠루세스키가 0.79회, 손흥민이 0.72회, 케인이 0.36회였거든요. 그런데 고든은 공격수인데 패스를 차단한 횟수가 90분당 2.09회였어요. 고든이 지난 시즌에 전방 압박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상대팀의 패스를 차단하는 횟수가 아주 많았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트넘이 노리는 이유는 콘테 감독의 전술과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노리는 건데, 특히나 콘테 감독은 수비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역습으로 나가는 감독인데, 고든이 드리블도 잘하고, 그리고 드리블을 가지고 올라갔을 때 돌파력도 좋고, 그리고 앞선에서는 전방 압박도 잘하고, 또 수비적인 수치도 좋고,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고 뛰고, 콘테 감독이 고든을 안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고든을 노리고 있지 않나. 다만 이제 에버튼이 고든을 판매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고든의 소식은 충분히 토트넘이 고든을 노릴 만한 이유가 있다.